올해 1월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단숨에 6,000포인트를 넘어서더니 6,300선까지 치솟았어요. 해외 주식만 들여다보던 서학개미들이 슬그머니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북매 주식을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국장이 살아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주식 커뮤니티마다 가득했죠. 그런데 딱 한 달 뒤인 3월,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3월 3일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7.24%나 폭락했어요. 코스닥도 4.62%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은 날 1일 하락률 역대 최악을 동시에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 사이드카가 7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됐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한 달 사이 2번 발동된 건 코로나 쇼크가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첫 거래일, 이번엔 반대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폭등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장이 한 달 새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루 만에 역대 5번째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며 폭등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이 믿기 어려운 롤러코스터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정부가 꺼내든 세금 무기 RIA 계좌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자, 먼저 올해 국내 증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코스피는 그야말로 로켓을 탄 것처럼 올라갔어요. 반도체 초호황이 시작된 데다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 금리 인하 흐름이 맞물리면서 증권가에서 앞다퉈 코스피 5천 간다, 6천도 간다는 전망을 쏟아냈죠. 실제로 지수는 빠르게 5천선을 돌파하고 6천선까지 올라섰어요. 연초부터 2월까지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됐고 개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코스닥도 강세였고 방산, 반도체, 바이오, 할 것 없이 여러 섹터에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말 지구 반대편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란이 보복미사일을 쏘고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바로 그 좁은 뱃길이에요. 거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4%대, 중국은 마이너스 1% 수준에 그쳤는데 한국 증시만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7.24%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첫째, 한국 증시가 그 전에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과도하게 부풀려진 심리적 버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들어오면 더 크게 터지는 법이에요. 둘째, 한국 경제 자체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중동 물류 차질, 유가 급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째, 전쟁 발발 소식이 하필이면 연휴 기간에 터지는 바람에 그 충격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월 한 달은 그야말로 카오스였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도합 14번이나 발동됐습니다. 지수가 하루는 5% 오르고 다음날은 6% 빠지고 또 다음날은 오르는 일이 반복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한마디 하면 시장이 출렁이고 이란에서 협상 소식이 나오면 반등하는 시기였죠.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19% 하락하면서 이른바 중급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6,300까지 갔던 지수가 5,000선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4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수 있다, 2에서 3주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란 측에서도 협상 의지를 보이는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4월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단숨에 8.44%나 폭등했습니다.
이틀째도 0.92% 상승하며 5,500선 가까이 회복했고요. 여기에 더해 정말 강력한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3월 한국의 수출액이 8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28조 원이에요.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건데 무려 700억 달러 단계를 건너뛰고 단숨에 800억 달러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것도 전쟁 와중에요. 엄청나죠? 이 수출 기록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이 3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4%나 급증했어요. 반도체 단일 품목이 월간 300억 달러를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에요. DDR4 메모리 가격이 1년 만에 1.35달러에서 13달러로 무려 863%나 치솟을 정도로 메모리 초호황이 펼쳐졌거든요. 1분기 누적 수출도 2,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하며 역대 최대였고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한국 경제의 실물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제 기초 체력은 굉장히 탄탄해요. 수출은 역대 최대,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무역수지도 흑자 행진 중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는 중동 전쟁 하나로 한 달 만에 20% 가까이 꺾였다가 종전 기대감 하나로 하루 만에 8%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정부가 꺼내든 게 뭐냐? 바로 RIA 계좌입니다. 자, RIA 계좌 이야기를 해볼게요.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예요. 한국어로 하면 국내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이름부터 직관적이죠?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는 거예요. 잠깐, 왜 이런 계좌가 필요했을까요?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특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었죠. 얼마나 많이 샀냐고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무려 1,6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에 달했어요. 240조 원이요? 서울 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달갑지 않아요.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자본시장이 빈혈을 앓고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증시를 살리려면 이 돈을 다시 국내로 끌어와야 해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세금 감면이에요. 해외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걸 최대 100%까지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팔아서 생긴 돈을 국내 주식시장에 1년 동안 투자해야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팔아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22%인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수익의 5분의 1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하면 이 세금을 최대 100%까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385만 원을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상의 인물로 설명해 볼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박 씨가 있어요. 박 씨는 2024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지금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수익이 2,500만 원이에요. 원래라면 이걸 팔 때 49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1년치 명절 보너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 씨가 RIA 계좌를 만들어서 이 주식을 5월 안에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100% 감면됩니다.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495만 원이 고스란히 박 씨 손에 남는 거예요. 단 그 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RIA 계좌의 핵심 조건은 3가지예요. 첫째, 대상이 되는 해외 주식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야 해요. 그 이후에 새로 산 해외 주식은 혜택이 없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둘째, 매도한 자금은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고 1년 동안 계좌에 묶어두어야 해요. 중간에 빼면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셋째,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세금 공제율이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예요. 그런데 6월을 넘겨서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감면으로 줄어들고 8월 이후 12월 31일까지는 50% 감면으로 또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박 씨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박 씨가 5천만 원어치 엔비디아를 팔아서 2,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했죠? 이걸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이에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팔면 세금이 약 99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8월 이후에 팔면 약 247만 원을 내야 해요. 5월을 놓치면 약 247만 원에서 495만 원 사이의 세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4월이에요. 5월까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출시 이후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났어요.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계좌 개설 첫날에만 무려 1만 8천 계좌가 개설됐고 지금까지 총 9만 2천 계좌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몰렸어요. 계좌 잔고도 해외 주식과 국내 투자 자산을 합쳐서 총 4,826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 혜택이 구체적이고 크다 보니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출렁이는데 국내 주식에 1년을 묶어두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좋은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양쪽을 다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시장이 괜찮다는 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수출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수출이 86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수출만 328억 달러로 151% 급증했고요.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 구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232조 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실적을 내는 외국 기업들보다 주가가 싸게 평가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3월 조정으로 지수가 더 내려왔으니 그 매력이 오히려 더 높아진 측면도 있어요. 세 번째로 정부 정책이에요. 현 정부는 코스피 5천 유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 밸류업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RIA 계좌 자체도 그 흐름의 일환이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배당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이야기해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중동 전쟁이에요. 트럼프가 곧 끝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란이 부정했고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다시 오르고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를 수 있어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출 물류 차질,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반도체 쏠림이에요. 3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38%까지 올라갔어요.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가 20% 중후반이었던 걸 생각하면 쏠림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RIA 계좌에 1년이라는 묶임 조건이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1년을 묶어두는 동안 미국 주식이 더 크게 오른다면 세금 아낀 것보다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다면 RIA 계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맞지 않을까요? 이 계좌가 정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주식을 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미실현 수익이 수천만 원이 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팔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RIA를 활용하면 그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일석이조의 기회예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도 일부 가능하니까요. 단 이 경우 동일 종목 재매수 제한 같은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행령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은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려는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이에요.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국내 배당주나 배당형 펀드로 자산을 이동할 계획이라면 그 과정에서 RIA로 세금을 아끼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계좌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해외 주식 미실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어차피 기본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1년 묶임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해외 주식을 계속 늘릴 계획이거나 미국 시장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RIA보다 기존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국내에 묶여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이 더 오르면 세금 아낀 것보다 못 번 것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RIA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새로 매수하면 RIA 계좌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RIA 계좌로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에 투자하는 동안 다른 계좌로 같은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건 사실상 혜택만 챙기고 자금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 꼼수로 볼 수 있거든요. 정부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행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국내 증시는 지금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1월, 2월은 세계 최고 상승률, 3월은 미국이란 전쟁 충격으로 중급 하락장, 4월 들어 종전 기대감으로 다시 폭등. 그 와중에 한국의 3월 수출은 역대 최대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달리고 있어요. 이 격동의 한가운데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RIA 계좌예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을 최대 100%까지 깎아주겠다는 거죠. 92,000 계좌, 4,826억 원의 자금이 이미 이 제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10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5월 31일 안에 매도를 완료해야 해요. 지금이 4월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손을 잡을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때 내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재테크이고 기회는 항상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국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출렁이고 있지만 이 출렁임 속에서도 분명한 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거예요. 반도체 861억 달러 수출,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 이게 진짜 한국 경제의 얼굴이에요. 지금 코스피의 급등락은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한 노이즈에 가까울 수 있어요. 물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고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내용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들고 올게요.